강의를 해볼까요? 4강 차트 패턴 강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심오해지죠. 좀 심플하게 썼습니다. 일단 다 볼게요. 차트 패턴이란 과거의 차트 데이터에 기반한 차트 모양들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미래에 일어날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 그러니까 등락을 예측하는 걸 차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차트 데이터로 일정한 패턴은 지속된다는 점, 여기에 착안을 해서 등락을 예측하는 거고요. 차트 패턴이란 기술적 분석인과 동시에 심리적 분석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차트 패턴은 이거는 이 패턴이 나올 거니까, 나왔으니까, 아니면 나올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무조건 갈 거야 라는 무조건적인 맹신으로 매매한다기보다는 똑같아요. 앞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던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겠지 라는 생각 정도만 해놓고 진짜 그 자리가 왔을 때 대응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죠. 대응하는 매매를 주로 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려서 이해하시죠. 추세선이나 뭐 피보나치 이런 것 때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캔들 패턴과 마찬가지로 차트 패턴도 반드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예측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차트를 보는 눈이 좀 생겼으면은 이 차트 패턴 위에 거래량이랑 캔들 패턴을 엎어야 돼요. 거래량과 캔들 패턴 뭐 1, 2, 3, 4, 5강을 엎으셔도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큰 지지선, 저항선들, 뭐 피보나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들을 차트 패턴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차트 패턴만 보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진 않은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해야지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엄청 높아요. 이렇게까지 본다면. 차트 패턴 역시 모든 시간대의 캔들에서 적용이 가능하나 1분봉은 조금 힘든 것 같고, 1분봉도 뭐 가능은 합니다. 모든 시간대에 적용이 가능하나 높은 시간대일수록 얘도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1봉은 좀 잘 안 나와요. 비트 같은 경우 1봉은 잘 안 나옵니다. 4시간 봉도 사실 좀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끌려서 패턴이 망가지는 것 같으면 즉시 패턴 전략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차트 패턴이 이런 뭐 W자 패턴이라 이런 게 그려져야 되는데, W자가 한쪽을 그려놓고 두 번째 거 그린 다음에 반등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뭐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비비적거린다든지 이러면 패턴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럴 땐 즉시 전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차트 패턴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려면 모든 차트는 절대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곡선, 즉 파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어느 정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알고 있는 거랑 깨닫는 거랑 다릅니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냥 본인 이머프는 요새 추세 매매를 안 하고 영매매만 하기 때문에 반전형 패턴 위주로만 기술할 예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직접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제가 이 정도 개념을 익혀드리면은 다른 거 보셔도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차트 패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반전형 차트 패턴 있고, 리버설 차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반전형이 있고, 지속형이 있고, 쌍방형이 있습니다. 쌍방형인지 이거 제가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양쪽 다 갈 수 있는 패턴인데 이거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쌍방형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전형 먼저 보면은, 반전형 차트 패턴은 상승 반전형이 있고 하락 반전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차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차트 패턴을 뜻합니다. 뭐 이따 예제 나오면 보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차트에서 반전형 패턴이 위에서 등장한다면 가격이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함. 떨어지다가 상승 반전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하는 거. 그리고 지속형 패턴은 차트가 현재 진행 중인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 패턴을 뜻합니다. 지속형 패턴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근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조정, 횡보 후 재차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거래량이나 뭐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겠죠. 보통 완벽한 확인, 완벽한 확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지점이 그 1차 익절 구간이에요. 딱 예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속형 차트 패턴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신규 포지션을 진입을 하려면 이 패턴에 입각해서 이 만약에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 N자 띡띡띡 이렇게 가는데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에 롱을 잡고 싶어요. 롱을 잡았는데 무조건 이 롱 내가 잡은 데보다 아래쪽에 가까운 아래쪽에 스탑로스를 무조건 걸어야 돼요. 완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쌍방형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좀 골 때립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거는 확률상 그냥 교과서에서도 뭐 각종 책들이나 내놓으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확률상 반반이라고 가르칩니다. 현재 지속되는 추세가 막 너무 세요. 너무 센데 갑자기 삼각수렴을 해요. 그럼 모르잖아요. 사실 반반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경험이나 거래량이나 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추세가 반전될 거냐 아니면 지속할 거냐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 사실. 자, 일단 예제를 한번 볼게요. 반전형 차트 패턴의 이제 첫 번째 거죠. 제일 유명한 거 쌍봉형. 쌍봉도 있고 쌍바닥도 있죠. 쌍봉과 쌍바닥이 있는데 이게 쌍봉이죠. 쌍봉. 늘 제가 말씀드린 쌍봉이고 이게 쌍바닥. 이건 뭐 다들 아시죠. 그래도 이게 이것만 아는 거랑 매매하는 전략이랑은 다릅니다. 쌍봉이랑 쌍바닥의 특징이 이 고점과 저점이 완벽히 수평일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다 아시죠?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완벽하게 이렇게 수평일 필요가 없습니다. 좀 삐뚤빼뚤해요. 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얘가 높을 수도 있고 뭐 얘가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고점이나 저점을 돌파를 2번을 시도했는데 반전되는 형태죠. 보통 이런 데서 다이버전스가 뜨죠. 다이버전스가 뜨고 거래량이 두 번째에서 확 줄던지 그런 형태가 나오고요. M자 탈모라고 뭐 우리 후두 형이 M자 탈모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차트인 거고 고양이가 될 때도 있고 M자 차트가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렇고 첫 번째 조정 후 여기죠. 첫 번째 조정 후 지지한 곳 여기를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넥라인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다 넥라인이라고 해요. 헤드앤숄더도 넥라인이라고 하고 이 넥라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서 두 번째 하락 넥라인 여기 만들고 두 번째 하락 때 보통 이게 한 번에 뚫리진 않아요. 잘 긴 시간대일수록 한 번 여기서 튕겼다 뚫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와 같이 넥라인의 지지가 여기서 뭐 한 번 지킨 다음에 뚫린 다음에 지지가 깨졌죠. 여기서 이 넥라인이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얘가 쭉 내려와서 깨진 건데 보통 여기서 롱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보통 여기서 숏은 들어가요. 이게 교과서적인 매매입니다. 이것도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쌍바닥 찍고 돌파했죠. 돌파한 다음에 이거 뭐 고점 돌파할 때도 똑같아요. 돌파한 다음에 돌파 매수라는 게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파했다가 내려올 리테스트 할 때 매수하는 걸 뜻합니다. 보통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사실상 지지와 저항의 응용이죠. 이 넥라인이 저항선이 됐다가 지지선이 된 경우죠. 지지선이 됐으니까 저항선인 걸 뚫고 지지가 된 거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고 간다. 이 논리입니다. 그 매매 전략이 내가 물려있는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 위에 물려있어요. 여기쯤에 물려있는데 여기서 물을 타야죠. 여기서 내려왔는데 뚫고 내려왔어요. 뚫고 와 내려왔는데 여기서 물을 타서 여기 다시 리트 할 때 여기서 탈출하는 전략이 있고 아래에서 매수해서 넥라인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뚫고 내려와서 아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 넥라인 여기 딱 지지선이었던 게 저항선으로 바뀐 곳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있는 거고 넥라인 저항선에서 숏을 들어가서 먹는 전략이 있는 거고 이 쌍바닥일 때는 반대죠.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 완전 그냥 교과서예요.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사실 되게 확률이 많이 좋죠.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수평이 아닐지언정 바닥이나 고점이 수평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반전형 패턴 두 번째 같은 경우 헤드앤숄더랑 역헤드앤숄더가 있겠죠. 이것도 뭐 너무 쉬우니까 이 친구들은 세 개의 이런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왼쪽 어깨, 머리, 오른 어깨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머리가 무조건 제일 높아야 돼요. 머리가 제일 커야 됩니다. 어깨는 사실 좀 삐뚤어도 되는데 머리 이렇게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 세 번째 오른 어깨에서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여기에 딱 이제 걸린 거죠. 여기 딱 걸리고 떨어지죠. 역헤드앤숄더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이거 어제 차트예요. 어제 차트인데 무너졌죠. 어제 차트인데 제가 이거 어제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린 거거든요. 제가 헤드앤숄더 뭐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얘는 어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정도 그려놓은 건데 전세계 헤드앤숄더 여기서 이제 U자 그리려고 할 때 가자를 엄청 외쳤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뚫고 가자를 외쳤을 텐데 실패하자마자 그냥 저세상 떡락이 나왔죠. 바로 나왔죠. 이것도 역헤드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없었으면 더 좋아요. 여기가 없어야지 되는데 사실 제가 어제 예제 찾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제일 눈앞에 있는 거 갖고 왔습니다.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헤드앤숄더의 이 넥라인이 여기가 넥라인이잖아요. 이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이
얘도 이렇게 수평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진 애들도 있어요. 사선으로 기울어진 애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수평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시간대가 짧을수록 이 넥라인 리트라이가 나오는 빈도가 꽤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대가 짧을수록 이렇게 쭉쭉쭉 갔다가 쭉 빠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와 가지고 리트라이를 해주는 경우가 짧은 시간대에는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봉이잖아요. 일봉 같은 경우에는 뚫리면은 리트를 안 해요. 그냥 지옥 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높은 시간대일수록 넥라인 리트라이를 잘 안 해요. 되게 무서워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무섭습니다. 반전형 패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쐐기형 패턴. 반전형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쐐기형 친구들, 상승 쐐기, 하락 쐐기형이 있고, 이 쐐기형 친구들의 특징은 위아래로 두 개의 추세선이 있어요. 위아래로 두 개의 추세선이 있으며 끝이 점점 모아집니다. 이렇게 끝이 점점 모아지죠. 상승 쐐기 기준으로 앞전 강의들에 말씀드렸던 이 하이얼 하이, 하이얼 로우, 로어 하이, 로어 로우 파동이 있잖아요. 하이얼 하이 파동, 여기가 이제 하이얼 하이 파동이죠. 하이얼 하이, 이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상승 쐐기 기준으로 하이얼 하이 파동은 상승폭이 점점 둔화되죠. 점점 이게 폭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로우얼 하이 폭이 점점 높아져요. 로우얼 하이 폭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다가 하락 쐐기 기준으로는 로우얼 로우가 점점 둔화되죠. 로우얼 로우가 점점 둔화되는데 하이얼 로우가 점점 가파라져요. 그랬을 때 이게 왜 반전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는 지금 떨어지다가 반전 뻥 나오고, 얘는 올라가다가 일봉에서 반전 나오고, 얘는 내려가다가 반전 엄청 많이 이게 되게 반전 폭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큰데 이게 왜 나오냐,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승 쐐기 기준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저점은 분명히 계속 올려주는데 고점 상승폭이 점점 둔화되잖아요. 이게 점점, 그러니까 고점을 못 올리는 거예요. 고점을 못 올리니까 상승을 더 이상 못하고 결국에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 반전되는 경우, 하락 쐐기는 그 반대겠죠. 물론 그 쐐기형 패턴을 예측해서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롱숏을 발라먹는 매매 전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쐐기형은 웬만하면 그냥 좀 냅두는 편이고, 끝에서 한 방에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추세 끝에서 크게 베팅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머프 기준으로 전 쐐기형을 진짜 되게 신뢰하는 편이고요. 특히 4시간봉 이상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게 저희 엄마가 하는 말보다 더 신뢰를 가집니다. 저는 이거 신뢰도를 되게 많이 믿어요.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이 쐐기형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지속형 패턴을 한번 볼까요? 많아요. 지속형 차트 패턴 되게 많은데, 뭐 깃발, 쐐기형, 뭐 쐐기라고도 하고 뭐 페넌트, 박스형,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명칭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패턴이 중요하죠. 이 그림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것도 작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도 다릅니다. 지속형 차트 패턴들의 특징은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서 어떤 형태든지 잠시 멈추거나, 이게 잠시 멈춘 거죠. 잠시 멈추거나 조정을 준 뒤에 해당 추세로 계속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패턴을 말해요. 보통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이 구간을 말하는 거죠. 이 중간 구간,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모멘텀을 축적한 뒤에 추세를 지속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는 신규 포지션 진입보다는 기존에 홀딩하고 있는 물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롱을 탔던지 여기서 숏을 탔던지, 그럼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익절하는 거죠. 이런 데서 한 파동 끝났을 때 익절을 하고 뭐 이렇게 다시 가져가서 여기서 한 번 더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가져가는 전략인데, 보통 여기서 난 익절을 하고 가져갈 건지,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냥 나는 여기서 다 털고 뭐 신규 진입을 해서 뭐 이런 정도의, 아니면 그냥 다 들고 갈 건지,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작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주관적으로 달라요. 확률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 깃발이 됐던, 뭐 이게 수평이 됐던, 꼬리 빼고 나 수평으로 안 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전혀 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한데 강도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기울기도 다르고 있긴 한데, 지속형이라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크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 날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이거 자료 올라가면은 한번 찾아서 한 번씩 보세요. 아니면 그냥 차트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그 쌍방형 차트 패턴은 여기 적어놨듯이 저는
뭐 이건 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말로 풀기에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진짜 거래량과 감으로 느끼는 수밖에 없어서 쌍방향 차트 패턴 아예 다루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쌍방향 차트 패턴이라는 게 있긴 하니까 찾아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별로 제 생각에는 크게 쓸모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요. 하모닉 패턴이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이게 뭐 나비 뭐 박쥐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단타 치는 데 있어서 하모닉 패턴을 가져갈 필요는 별로 없어요. 알면 도움은 되는데 굳이 없어도 내가 매매하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는 정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4강 강의는 끝났네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쐐기랑 삼각수렴은 완전 달라요. 삼각수렴은 사실상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쐐기는 거의 반전입니다. 쐐기랑 삼각수렴은 너무 달라요. 삼각수렴은 한쪽은 수평이거나 한쪽이 올라가고 아니면 이렇게 완전 삼각형이거나 그런데 얘는 두 이 선이 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삼각수렴이 아닙니다. 차트 패턴도 매매합니다. 특히 이런 거 쐐기 떴을 때는 매매하죠. 무조건. 헤드앤숄더 이런 것도 참고해서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떴을 때 나는 어디서 매수를 받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쐐기가 떴을 때도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 건지 한 번 더 봐서 쐐기 끝에서 매수를 받을 건지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끝에까지 여기 끝에까지 와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지금 여기 예제만 봐도 완전 끝에까지는 안 오잖아요. 그 전에 이미 그냥 야 이거 쐐기다 올려 하고 그냥 우르르 타기 때문에 보통 쐐기 끝자락까지 잘 안 옵니다. 쐐기형에서 반전으로 바뀌는 경우와 지속형으로 계속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지속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는 10% 정도도 아예 감안을 안 합니다. 전 쐐기형. 근데 보시면 시간대가 다 높아요. 이게 4시간 봉이죠 지금. 일봉 4시간 봉. 그러니까 1시간 봉 이런 거보다는 4시간 봉 정도에서 떴을 때가 신뢰도가 엄청 높아요. 일봉 쐐기요? 지금 일봉이 쐐기인가요? 보통 보시면 쐐기가 바닥이 얘는 두 개잖아요 지금. 하나 둘 고점이 두 개잖아요. 보통 쐐기 같은 경우에 최소 3개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보통 최소가 3번입니다. 이렇게 얘가 만약에 한 번 더 갔으면은 쐐기인데 얘는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쐐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